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끌었던 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점점 더 무시무시하게 변해간 이야기입니다. 옛날 경상도의 한 외딴 산골 마을에는 귀신의 숲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그 숲에서는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그 숲 근처에 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오래된 전설의 주인공인 어떤 귀신이 출몰하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노부부는 그 숲의 가장자리에 작은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농장은 마을의 다른 집들보다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곡식 수확을 준비하기 위해 해가 지기 전 항상 작업을 마쳤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갑작스럽게 기묘한 신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얼른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한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집마루 밑에서부터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부부는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마루 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놀랍게도 오래된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고 해진 일기장이 들어있었는데 겉표지가 거의 붕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상에 나가고 싶다. 이곳은 차갑고 어두운 감옥일 뿐이다. 나는 홀로 숲에서 길을 잃었고 그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부부는 일기장의 내용에 소름이 돋아 급히 상자를 되돌려놓고 마을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기장이 오래전에 실종된 한 여성에게 속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비교적 외진 곳에 살았으며 어느 날 숲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고 단지 그녀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다시 찾지 않게 되었고 노부부의 집마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용감한 젊은이들이 그 숲을 탐험하려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숲 속에서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기묘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덜어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의 곁을 스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귀신의 소행이라는 말로 그 모든 걸 설명하고는 묵묵히 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어둡고 으스스한 밤이면 여전히 신비로운 소리와 함께 그 오래된 전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무서운 전설로 남아 밤이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조금씩 기억 속에서 떠오르곤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숲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리며 오늘도 그곳을 지나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 대학생인 지우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 마을은 최근 농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졌지만 과거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했다. 마을에 도착한 전날 밤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전통가옥에서 머물게 되었다. 날이 저물고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그들은 둘러앉아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기서는 밤에 산길을 혼자 걷지 말아요. 특히 저 늪지 쪽으로는 절대 가면 안 돼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경고를 했다. 친구들은 처음엔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진지한 태도에 약간의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지훈의 친구 중 한 명인 민수는 겁에 질린 채로 물었다. 왜요? 할머니, 거기 무슨 일이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이 마을에는 한 소녀가 살았지. 그녀는 마을의 자랑이자 사랑받는 아이였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녀가 늪지로 간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단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밤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늪에서 들렸다는구나. 친구들은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가 괜히 늪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친구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우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이상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말 어떤 소리가 들릴까? 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방을 나왔다. 달빛이 가득한 산길을 따라 지우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숲에 들어서자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지우는 계속해서 늪지 방향으로 걸어갔고 곧 늪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소리를 찾아 늪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갑자기 발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차가운 바람이 그의 뒤통수를 스쳤다. 그는 간신히 비명을 참고 몸을 돌렸지만 그저 텅 빈 숲의 어둠만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소녀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호기심을 후회하며 돌아가려 했지만 그의 발은 이미 늪의 진흙에 깊이 빠져 있었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그는 다시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어딘가에서 그 소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숲의 그림자 속에서 소녀의 형체가 어렴풋이 드러났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너는 누구야? 왜 여기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소녀는 그저 슬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사라졌다. 지훈은 겨우 힘을 내어 늪을 빠져나와 밤새도록 숲을 헤맸다. 겨우 마을로 돌아온 그는 친구들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이해했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그 늪지 근처로 다시는 가지 않았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후에도 그는 가끔씩 한밤중에 숲속 경험을 떠올리곤 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날의 이야기는 어느새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그 숲으로 들어갔던 지훈의 이야기는 또 다른 공포썰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이야기, 늦여름의 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사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민수는 언제나처럼 과제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창문 너머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날렸다. 대충 커튼을 걷고 모두가 잠든 조용한 집 안에서 빠르게 잠에 들었다. 깊은 새벽, 문득 의식이 깨어난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약간의 이상한 소음을 느꼈다. 작은 긁힘 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리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그것이 아마 나무 가지가 바람에 의의 창문에 스치는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다시 잠이 들 무렵 이번에는 명확하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드림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들려왔다. 놀란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바깥을 내다보니 닫힌 커튼 뒤로 누군가가 서 있는 형상이 보였다.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밖에서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용기를 내어 커튼을 획 열었다. 하지만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거리와 멀리 보이는 가로등 불빛뿐이었다. 찝찝한 기분을 느낀 민수는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다시 내린 후 머리를 흔들며 침대에 누웠다. 다음날 아침 그는 친구들과 이 일을 이야기하며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아마 꿈을 꾼 것일 거야 라며 웃음으로 넘겼다. 하지만 좀처럼 마음의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반복적으로 그 장면이 떠올랐다. 며칠 후 민수는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그가 사용하는 구두가 현관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분명 아침에는 제대로 정리해 놓았던 구두였다. 누구라도 다녀갔던 것일까? 가족들이 모두 해외에 있는 동안 말이다. 그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불길한 예감에 잠이 오지 않았던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새벽 3시경 다시금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이상한 것이 소리와 함께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 봐, 민수야. 민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실 창문 맞은편으로 방금 전 자신을 불렀던 소리가 들려왔다. 커튼을 움켜잡고 있던 손이 떨렸지만 민수는 결국 커튼을 빠르게 열었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창문에 유리에 낙서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곧 만나자. 그제야 민수는 이러한 일이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비슷한 사건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어느 여름밤방 창문에 본인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사건 후 한동안 악몽이 시달렸던 적이 있었다. 순간 민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밤새 가만히 앉아 창문을 지켜보며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그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집 주변을 살폈지만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 후 민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피해 항상 이어폰을 꽂고 잠들었다. 그날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고 다행히도 그 일 이후로 어떠한 기괴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가끔씩 자다가 깨어날 때면 여전히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 무겁게 눌러오는 기분이 들곤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민수는 그 경험을 조금씩 잊어갔고 그것은 그저 젊은 날의 망상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다짐했다. 더 이상 밤에 창문은 열어두지 않을 것이라고.